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이곳 대왕암에 뿌렸군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앞서 역사 스페셜팀이 경주문화재연구소의 도움으로 이 대왕암의 물을 양수기로 퍼냈을 때 이 대왕암 안쪽 벽면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인공의 흔적입니다. 분명 인위적으로 깎아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적으로 본다면은 이 대왕암의 안쪽을 마치 움푹 파진 웅덩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다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돌도 이 자연적이라고 보기에는 왠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주변 암초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 거대한 돌만 따로 정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방향도 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도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조성을 한 것일까요? 취재팀은 다시 대왕암을 찾았다. 우선 대왕암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돌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만일 주변의 암석과 다른 종류의 돌이라면 외부에서 옮겨온 것이다. 아마 색깔이라든지 밝은 색을 띠기도 하면서 또 주로 구성 광물이 석영이나 장석이 주축으로 되어져 있는 전형적인 황암질 암석 같습니다. 주변의 암석과 똑같은 화강암이었다. 그러나 같은 화강암이라 해도 지역에 따라 구성 성분이 다르다. 좀 더 정확히 돌을 분석해보기 위해 중앙의 거대한 돌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온 돌 조각을 하나 건져냈다. 그리고 주변 암석에서도 돌 조각을 채취했다. 이제 두 개의 돌 조각의 구성 성분을 분석해볼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돌 조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구성 성분에 따라 다른 색과 모양을 나타낸다. 대왕암 중앙에 있는 돌과 주변의 돌은 흑운모와 장석, 그리고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화강암이었다. 암석의 그 구성 광물이나 또 암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암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주 시내 또 다른 지역의 화강암은 어떨까? 만일 같은 종류의 화강암이라면 그곳에서 운반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경주엔 대왕암뿐만 아니라 남산과 토암산 일대에도 화강암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성 성분은 대왕암의 화강암과 전혀 다르다. 대왕암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돌은 분명 이곳의 돌인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레이더 탐사 결과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안반, 지하 안반에서의 전리는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고, 위에 있는 개석에서의 전리는 수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석이 주변에서 떨어져 나와서 누워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이겠습니다. 대개 한 지역의 돌은 같은 방향으로 갈라진다. 그런데 중앙의 돌은 수평으로, 지하 안반은 수직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처음엔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여져 있었을까? 전문가들과 함께 대왕암을 둘러봤다.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던 취재팀에 눈길을 끄는 돌이 하나 있었다. 형태도 비슷하고, 예. 단지 규모가 좀 더 크고 크기가 크다는 정도고, 우리 외관적으로 보기에 둥그스름한 형태라든지 주위에 있는 전리들 발달한 것들 중에서 하나 떨어져서 이쪽 계곡에 떨어져 있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아래의 돌과 모양은 다르지만 울퉁불퉁한 암초 사이에 제법 고르고 둥근 모양의 커다란 돌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아마 이 부분에서 그 슬라이딩에 의한 그 미끄러짐에 의한 어떤 이렇게 지금의 현재의 자세로 놓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초 덩어리에 세워져 있던 돌이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암초 끝에 걸치게 된다. 만약 이게 미끄러져서 형성되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정중앙에 그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놓이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건대는 이 부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 비스듬한 자세로 놓여 있었을 건데 그것을 아마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석으로 자세를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은 돌을 정중앙으로 밀고 시신을 매장할 때 북쪽으로 머리를 두듯 남북 방향으로 길게 돌을 배치했을 것이다. 대왕암 안쪽 벽면에 보이던 인공의 흔적은 돌을 웅덩이 중앙에 제대로 놓기 위해 울퉁불퉁했던 면을 평평하게 깎아낸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대왕암의 안쪽 벽면이 깎이고 거대한 돌이 그 중앙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대왕암 조성 작업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 대왕암 내부를 실측한 결과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됐다. 현재 대왕암엔 동쪽과 서쪽에 물길이 나 있어 늘 바닷물이 드나드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서쪽 부분이 물이 들어오는 동쪽 부분보다 정확히 15cm 낮았다. 이 칠수구의 바위를 일부 잘라내거나 깎아내서 수면을 거르게 한 것이 아마도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인공적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유일한 단서가 아마 이 부분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고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이 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낮게 깎았던 것이다. 이렇게 1300여 년 전 사람들은 대왕암의 자연적인 조건을 최대한 살려 문무왕의 능을 조성했다. 안쪽 웅덩이를 고르게 다듬고 주변에 있던 거대한 돌을 중앙에 배치했으며 마지막으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수로를 다듬었던 것이다. 문무대왕의 소위 화장을 하고 와서 뼈 가루를 지금 말하는 대왕암에서 뿌리고 그리고 나서 그곳을 신성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손을 보고 나서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단순히 이 소위 뼈가루를 뿌린 거로서 만 제사처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일종의 무덤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런 흔적이 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해서 대왕암에 뿌리고 수중릉을 조성하기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일인데 아마 1400여 년 전 당시엔 파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무왕은